네, 그쵸. 지금 가격에서도 거의 뭐 한 180틱 정도 가량은 더 떨어져야, 170틱 정도 가량은 더 떨어져줘야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일단은 골드 매수 관점을 봐드린 이유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양책 이슈가 저는 좀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상당히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골드는 위험 자산이 아닌 안전자산? 그렇죠. 안전 자산에 대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귀금속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장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이죠. 자, 그럼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높아지려면은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채권, 즉 국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차트 분석한다, 오늘 골드 트레이딩 분석을 먼저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골드 차트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달러랑 채권, 즉 국채에 대한 가격 먼저부터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영향성을 주기 때문에 골드가 혼자서 가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 차트를 먼저 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국채 먼저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장 쪽에서 들어왔었을 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달러에 대한 강세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달러랑요, 골드, 안전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산. 두 종목 다 안전자산인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분석할 때는 반비례에 대한 영향성을 펼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달러와 골드가 둘 다 안전자산이지만은 이 금리라는 주요 요인 때문에 반비례에 대한 법칙이 나오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겁니다. 항상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자산에 대한 안전 자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네. 그거를 골드에서는 금리로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게 달러라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골드에 대한 수요는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을 보여주거나 금리가 조금 저조할 때는 종이 쪼가리에 대한 달러보다는 뭔가 이제 안전자산에 볼 수 있는 골드를 선호하게 되는 게 이 시장에 대한 법칙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승을 할 때 골드는 하락이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게 해외 선물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영향성을 받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게 골드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달러보다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인 거겠죠. 국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은 겁니다. 자, 일단은 국채를 보게 되면 전 10년물 국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아까쯤에 나스닥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죠. 네. 자, 국채 수익률이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부양책 기대로 인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안전 자산 수요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안전 자산 수요가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하락합니까? 국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국채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국채의 가격대가 하락하게 되면은 뭐가 올라요?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림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 관점인 거죠. 자, 근데 죄송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분석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1.2%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안전자산 수요, 특히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국채 수익률이 국채랑요. 골드는 약간의 동일선상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국채가 상승할 때 골드도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즉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질수록 골드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딱 어느 정도 나온 거죠. 현재 국채 수익률이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1.2%를 달성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1.2%에서 1.7%까지 지금 1.17%까지 대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국채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지금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미증시 개장하면서 수요 측면이 한번 탁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즉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되는 거죠. 즉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수요도가 측면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골드가 기반형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국채가 현재 한번 들어올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골드가 장전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늘 시장 내에서 미증시 때 딱 개장이 열리고 나서 골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뭘 봐야겠습니까? 달러도 중요하겠지만은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 특히 네.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직접적으로 맞춰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게 좀 많이 답답해요. 항상 제가 이제 골드 트레이딩 관점을 뭔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골드 매매할 때 차트만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골드 차트 하나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차트는 잘 보지 않고 많이 봐야 달러 정도인데 골드가 혼자서 가는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달러랑 항상 국채 가격대 이 두 가지 차트를 맨날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이어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모멘텀 얘기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골드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개장 이후에는 오히려 이 나스닥이 좀 올라가면서 골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뷰를 봐주신 게 맞나요? 지금은 이미 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장 오늘 정말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저는 지금 포커스가 무조건적으로 국채 수익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험 자산 대비 안전 자산도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골드의 전체적인 종목에 영향성을 줄 수 있는 게 국채. 현재는 국채. 국채 관점이 맞다. 달러랑은 현재 약간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한번 미증시 시작하고 나서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골드는 약간 미장 전부터 어느 정도 수요 측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골드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국채 수익, 국채 가격이 국채 가격이.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아. 네, 10년물 채권 수익 채권 선물이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죠.